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가 된 평범한 여성 박연아입니다.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제 딸 윤서입니다. 윤서는 제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과 진심으로 키워낸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윤서를 품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지켜내기 위해 제가 지나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가족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엔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결혼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남편과 저는 그 꿈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아픔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3번이나 임신했지만 번번이 유산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아이는 임신 8주 만에 자연유산이 되었고 두 번째 아이는 임신 16주에 건강 문제로 잃었으며 세 번째 아이는 6개월 만에 조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산의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던 저에게 시댁의 태도는 가혹했습니다.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거야? 여자가 내도 못 낳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냐? 그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에 더해 제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남편 역시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내가 집안을 망쳤으니 이 정도는 이해하라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만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로 홀로 떠난 저는 상처를 추스르며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소소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 성준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친절한 미소와 존중, 어린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처음엔 누구와도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의 따뜻함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성준 씨는 과거에 한 번의 결혼 생활을 했고 그 결혼에서 딸 하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10살이 된 윤서였습니다. 윤서의 엄마는 윤서가 4살이었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성준 씨는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윤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갖지 못했던 제게 윤서는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성준 씨와 재혼을 결심하며 윤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서를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아빠 뒤에 숨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작은 체구에 어리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와? 성준 씨는 윤서를 달래며 저를 소개했지만 윤서는 그 자리에서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 몇 달간 윤서는 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차린 밥상을 먹지 않았고 제가 건넨 물건은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엄마도 아닌데 왜 자꾸 엄마처럼 굴어요? 윤서의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차갑게 벽을 세운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론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가 친구와 다퉈서 상대, 아이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저는 울고 있는 윤서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없는 애가 뭐가 잘났냐고 먼저 놀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윤서는 울음을 참으며 억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윤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엄마 없는 애라니.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날 이후 윤서는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와 조금씩 가까워지던 어느 날 윤서의 친엄마 쪽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윤서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며 저희에게 법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윤서는
이미 제 딸입니다. 피가 중요하다면 왜 그동안 윤서를 외면했습니까?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윤서는 울음을 참으며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의 엄마와 살고 싶어요. 이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결국 법원은 윤서의 의사를 존중했고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서는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 싸움이 끝난 후 윤서는 한동안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윤서에게 무리해서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그녀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얘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 버리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윤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럴 일 절대 없어. 엄마가 절대 널 떠나지 않을게. 그날 이후 윤서는 점점 더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문제를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윤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는 선생님. 윤서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아이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다니 그 순간 윤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서의 꿈을 위해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농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윤서도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그녀는 본인이 경험했던 아픔을 잊지 않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3학년 때 윤서는 큰 시험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학업 봉사활동을 병행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것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윤서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윤서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엄마가 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내 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윤서의 결단력에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강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지를 알기에 엄마로서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윤서는 건강을 되찾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윤서의 모습은 제게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윤서는 가끔씩 제게 말합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엄마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윤서가 대학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던 어느 날 저희 모녀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윤서가 대학 2학년이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여행 중 그녀가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학기에는 뭐 해요. 뭔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그녀가 학업을 쉬고 싶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확신이 안 들어서요. 나 스스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윤서의 말에 저는 일단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집 안은 너무 조용했고 저는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1년 동안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달 뒤 윤서가 보낸 편지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제가 떠나와서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갈게요. 윤서가 1년 뒤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가 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서가 복학한 후 그녀는 점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윤서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저를 점점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집에 와서 저와 식사를 하던 중 제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랑 대화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너한테 엄마가 점점 필요 없어진 건 아닐까? 윤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지. 엄마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내가 너무 차가워 보여서 엄마 마음이 좀 그렇다. 윤서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윤서를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그녀에게는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내가 윤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과했을까? 그녀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너를 너무 붙잡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 내가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엄마한테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알겠어. 윤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저는 항상 엄마가 제게 준 사랑을 잊지 않을 거예요. 윤서가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후 그녀는 어느 날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그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민호예요. 민호는 윤서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를 보며 윤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윤서가 결혼을 하면 나와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저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윤서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혼식 날 윤서가 저를 바라보며 했던 말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제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윤서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윤서는 자주 저를 찾아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엄마,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엄마가 해줬던 것처럼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야, 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넌 이미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잖아. 윤서가 처자이를 낳던 날 저는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윤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윤서가 엄마가 된 뒤로 저는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윤서와 민호는 저를 자주 찾아왔고 저는 손주를 돌보며 제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윤서의 처사이 지훈이는 태어나자마자 윤서와 똑 닮은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으로 지훈이를 안았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에 눈물이 났습니다. 윤서야, 너도 이렇게 작고 소중했었겠지. 윤서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지훈이가 저한테도 엄마라는 이름을 주고 엄마는 저한테 다시 한번 엄마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훈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저는 그 아이에게 윤서에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와 윤서가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 전 윤서와 단둘이 긴 산책을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질녘 들판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왜 저 같은 애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저를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았던 시간들, 우리가 함께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가족이 된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야, 넌 내 딸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지훈이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윤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된 뒤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가끔씩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서가 성인이 되었다고는 해도 저는 여전히 그녀를 걱정하며 조언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윤서가 교직에 들어선 지 3년째 되던 해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 아이들 가르치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정치 싸움처럼 얽히는 게 너무 싫어.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 가끔은 이 일이 나랑 안 맞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 저는 윤서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아이들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말이야. 윤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겠지? 그날 이후 윤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서가 엄마가 된 뒤 지훈이는 점점 자라나면서 더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건 즐거웠지만 가끔 윤서가 지훈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집에서 장난감을 던지며 크게 울고 있을 때 윤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지? 저는 울고 있는 지훈이를 안아주며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너무 심하게 꾸짖는 거 아니야? 얘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가끔은 내가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나중에 더 잘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윤서야, 나도 널 키울 때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었어.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아이인지 이해하려고 했던 게 더 중요했더라. 그 말을 들은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내가 지훈이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야겠지? 엄마처럼. 그날 이후 윤서는 지훈이를 꾸짖기보다는 차분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윤서가 결혼한 뒤에도 우리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윤서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곁을 좀 떠나야 할 것 같아. 민호랑 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윤서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뻤지만 제가 점점 그녀와 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윤서야.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엄마는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을 테니까. 윤서는 제 말을 듣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에 있어도 엄마랑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놓고 그녀를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윤서의 가족은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윤서를 보러 그곳으로 갔고 손주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윤서의 집에서 큰 가족 모임을 했는데 윤서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을 담은 작은 선물이야. 그녀가 건넨 것은 그녀와 제가 처음 찍었던 사진과 손주들의 사진으로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첫 번째 선생님이자 첫 번째 가족입니다. 당신이 준 사랑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 앨범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엄마가 나를 품어준 그 순간부터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윤서와 저는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과 손주들을 보며 매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믿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윤서와 함께하며 배웠습니다.